안녕하세요. 사연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시린 겨울날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은행 지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맡으며 생선을 팔아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72세 박금리의 할머니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마주한 현실은 시장통의 얼음물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은행 안은 후끈한 온기가 돌았지만 현금 인출기 앞에 선 금리 할머니의 전신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쳤으며 침침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번호판 위에서 방황합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비번 눌러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뒤에 서 있던 아들 영석의 목소리는 다정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영석아,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정말 괜찮은 거니? 이거 없으면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할머니가 젖은 목소리로 묻자 영석은 신경질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 강남 아파트 사드린다고 몇 번을 말해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확 죽어버릴 겁니다. 아들의 협박 섞인 짜증에 할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젊은 여직원 지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아들 영석의 눈을 피해 할머니의 손바닥 안으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몰래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명세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저랑 잠시 상담 좀 하시겠어요? 지수의 눈빛은 마치 구원자처럼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상담실로 이끌려 들어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정갈하지만 다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절대로 지금 돈을 뽑지 마세요. 아드님 통장 내역에 방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잠시만 버티세요. 평생을 믿어온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낯선 은행원의 쪽지 한 장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야, 당신 뭐야?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우리 엄마 당장 데리고 나와! 은행 안에 정적이 깨졌고 할머니는 손에 쥔 쪽지를 심장 부근으로 꽉 쥐었습니다. 과연 이 쪽지에는 아들의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할머니의 비참했던 노후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까요? 이제 그 기막힌 반전에 서막이 오릅니다. 상담실에 폭신한 의자에 앉았지만 금리 할머니의 마음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엔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젖먹이 아들을 업고 시장 바닥으로 나선 것이 언 수십 년 전입니다.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생선 배를 가르고 비늘을 치며 할머니의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오로지 아들 영석이 하나만큼은 기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죠. 비린내가 몸에 배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코를 킁킁대며 피하기도 했지만 금리 할머니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는 성적표를 받아올 때면 그 굽은 허리도 꼿꼿이 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사입지 않았고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석이 공부하는데 보태야지. 우리 영석이 장가갈 때 집 한 칸 해줘야지. 그 생각 하나가 할머니를 버티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뒤 금리 할머니의 행복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며느리 미니를 집으로 데려온 날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코끝을 찡그리며 거실에 발을 들여놓기를 꺼려했죠. 어머,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자기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어?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바닥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할머니는 그저 못 들은 척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아파트에 살면서도 할머니를 참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며느리는 식탁에 마주 앉기를 거부했고 아들은 늘 돈 타령뿐이었죠. 어머니, 요즘 장사 잘 안 되세요? 영석 씨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어머니 그 시장 상가 판돈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상냥한 척 다가와 할머니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사업 실패를 빌미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까지 처분하라고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이번에 안 되면 한강 가야 해요. 자식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들의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2억 원이라는 돈, 할머니의 마지막 목숨줄과도 같은 그 돈을 뽑으러 오늘 이곳에 온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말로 표현 못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며 금리 할머니는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드님 통장 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그 말. 과연 금리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아들은 어떤 끔찍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은행원 지수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오늘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 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수가 떨리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상담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지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할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죠. 아드님 통장 지난 3개월치 내역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한강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난달에만 골프장과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가득 찍힌 화려한 소비의 흔적들, 55 골프클럽 350만 원, XX 백화점 820만 원.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벌기 위해 생선 가시가 손톱 밑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낼 때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비웃기라도 하듯 돈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혀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께 빌라 판 돈을 달라고 한 진짜 이유, 여기 나옵니다. 신도시 아파트 청약 예치금이 며느님 성함으로 입금됐어요. 그것도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면서까지 제 아내와 살 화려한 궁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마지막 비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드님이 어제 저희 은행 대출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문의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사설 요양원이에요. 입소 보증금으로 오늘 인출하려던 그 2억을 쓰려고 예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요양원.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박지점장 불러. 우리 엄마 치매라니까. 지금 직원이 노인을 감금하고 있다고. 상담실 밖에서 영석의 고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문손잡이가 거칠게 덜컥거렸고 할머니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죠. 40년 동안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이 나를 고려장 지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내려오셨죠. 아드님이 사업이 망해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30대라 그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착취할 권리는 없다고요. 지수의 한마디가 할머니의 깨어가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은행원이지만 어머니를 지키려는 그 결기가 할머니에게는 딸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할머니의 눈빛에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까봐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잔혹한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수가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으셨겠지만 그게 때로는 괴물을 만들기도 해요. 이제는 어머니의 인생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금리 할머니를 다시 일어서게 할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서류 몇 장을 뽑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오늘 요청하신 인출은 즉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위임장이라고 가져왔던 집 명의 변경 신청도 제가 본사 법무팀을 통해 홀딩해 두었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어머니의 집과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 한 번이면 아들과의 인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하지만 상담실 밖에서 여전히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걷어차는 영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지금 저기 있는 건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흡혈귀일 뿐이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할머니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굽었던 허리를 최대한 꼿꼿하게 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린내나는 생선장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한 한 명의 인간, 박금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지수는 그런 할머니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문 여세요. 내가 직접 저놈 눈을 보고 말해줘야겠어. 할머니의 차가운 명령에 지수가 천천히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석이 쏟아져 들어오듯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돈 뽑았어? 빨리 내놔. 하지만 아들은 곧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서늘한 표정 때문이었죠. 과연 할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첫마디를 던졌을까요? 돈 내놔요. 그 돈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영석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금리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닦아주고 먹여주던 그 귀한 아들이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석아, 이게 네 눈엔 돈으로만 보이니? 이건 내 평생의 비린내고 네가 먹은 밥이고 네가 입은 옷이란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미니가 상담실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쏘아붙였죠.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자식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하셨네. 그 돈 어차피 죽으면 다 영석 씨 건데 좀 일찍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할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금리 할머니는 며느리의 폭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지수가 뽑아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시설이 아주 깨끗하더구나. 내 자리가 벌써 예약되어 있다지? 그 말에 영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아들의 비겁한 변명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몸바쳐 일한 부모를 쓸모가 없어지자 낡은 가구 내다 버리듯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는 자식들에게 금리 할머니의 사연은 뼈아픈 경종을 울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 부모 또한 자식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 꼬드겼지? 영석이 갑자기 지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무전 연락을 받은 은행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영석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거 놔! 내 엄마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래? 난동을 부리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할머니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에 미친 괴물이었을 뿐이었죠. 금리 할머니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영석아, 오늘부로 내 아들 영석이는 죽었다. 내 집에서 네 짐 다 빼놨으니 다신 찾아오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경찰차를 타게 될 게야. 아들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정적이 찾아온 은행홀에서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할머니에게 건넨 마지막 서류엔 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들이 끌려나간 뒤 지수가 건넨 마지막 서류는 고객자산보호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서명하신 건 인출 취소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2억 원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도 오로지 어머니의 간병과 생활비를 위해서만 지급되도록 법적 장치를 해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드님도 법적으로 이 돈에 손댈 수 없어요. 지수의 따뜻한 배려에 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은 가히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꿈꿨던 며느리는 계약금이 몰수되자 영석과 매일같이 난투극을 벌이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아들 영석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면 우리 금리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던 고운 빛깔의 개량한 복을 맞춰 입고 문화센터에서 한글과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지요. 더 이상 할머니의 손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향긋한 먹내음과 정갈한 비누향이 감돌지요. 시장통의 생선장수 박씨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찾은 박금리의 여사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가끔 지수가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곤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날의 사건 이후 누구보다 깊은 인연. 아들이 끌려나간 뒤 지수가 건넨 마지막 서류는 고객자산보호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서명하신 건 인출 취소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2억 원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도 오로지 어머니의 간병과 생활비를 위해서만 지급되도록 법적 장치를 해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드님도 법적으로 이 돈에 손댈 수 없어요. 지수의 따뜻한 배려에 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은 가히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꿈꿨던 며느리는 계약금이 몰수되자 영석과 매일같이 난투극을 벌이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아들 영석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면 우리 금리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던 고운 빛깔의 개량한 복을 맞춰 입고 문화센터에서 한글과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지요. 더 이상 할머니의 손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향긋한 먹내음과 정갈한 비누향이 감돌지요. 시장통의 생선장수 박씨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찾은 박금리의 여사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가끔 지수가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곤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날의 사건 이후 누구보다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요.
지수 씨, 그때 그 쪽지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어느 요양원 창밖만 보고 있었겠지? 고마워. 내 인생을 돌려줘서.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지수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최선일까요? 어쩌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박금리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셨다면 저희 사연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홀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뜨겁고 시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